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들과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함께할 고세마 큐레이터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유통의 허브, 초인류 기업 애터미 주식회사가 새롭게 선보이는 애터미 리더 양성 프로그램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100세 시대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한 평생 사업인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 리더의 역량과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학습 과정과 미션으로 확립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애터미 비즈니스 리더로서 첫 출발인 세일즈 마스터 직급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는 참가자 여러분들이 세일즈 마스터가 되실 수 있도록 주제 학습과 과제 학습, 그리고 필수 미션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8주 학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제 학습은 1주차, 그거 다단계 아니야? 2주차에서는 시스템 소득이 정말 가능해? 그리고 3주차와 4주차에서는 성공 확률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주제로 이뤄집니다. 5주차는 가격이 너무 싼데 싸구려 아니야?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6주차, 도와준다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도와준다는 거야? 7주차와 8주차에서는 판매, 아는 사람도 없고 해보고 싶지만 자신이 없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초기 사업자분들이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될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서 애터미 사업의 비전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차 주제 학습이 끝나고 나면 과제 학습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단순히 사람만 모아놓았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공을 목표로 훈련과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행해 성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필요 시스템이 바로 성공의 8단계입니다.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 강의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매주 한 개의 주제를 학습하시고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 학습과 과제 학습으로 8주 과정이 구성되어 있고요. 참가자분들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필수 미션인 자장격지 행동 습관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책 읽기, 동영상 시청하기, 제품 애용하기, 제품 전달하기, 미팅 참석하기 등을 서포터분들과 함께 꾸준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1주차부터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8주 뒤에는 어느새 프로페셔널한 세일즈 마스터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1주차 주제 학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거 다단계 아니야? 라고 막연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와 애터미만의 차별화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으로 총 3차 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강의로 세일즈 연구소 최용석 대표님의 네트워크 산업의 현주소를 통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일즈 연구소 셀랩 최용석입니다. 세일즈 연구소 셀랩은 세일즈를 연구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교육 컨설팅 전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1주차 1차 시 첫 시간을 맡아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하죠. 우리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된 곳은 여러분 197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형태의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 방식이 외국 여행객들에 의해서 도입되면서 시작된 거죠. 80년대 중반 몇몇 업체가 피라미드 방식을 공식적으로 첫 도입하면서 1년 사이에 무려 1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많은 회원을 보유하게 됐지만 인식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강남 부유층을 대상으로 50% 이상의 소매 마진을 남기는 판매 방식의 투기성 사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쵸?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 피라미드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죠. 설문조사에 의하면 무려 90% 이상이 피라미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1988년 2월 일본 야쿠자 조직의 자본으로 설립된 재팬라이프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일괄 구매 판권 사업으로 30만 원의 자가 다성료 상품을 무려 200에서 300만 원에 강매하며 사회적 피해를 야기시킨 거죠. 이 재팬라이프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92년도에는 숭민, 95년도에는 재팬라이프 코리아로 97년도에는 숭민 코리아 종합유통이라는 SMK라는 이름으로 바꿔가면서 불법적인 방식의 사업을 지속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땡땡아, 너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할래? 이 거짓말로 교육을 받게끔 사업 설명회에 초대해서 사업을 하게 만들었던 방법을 썼던 거죠. 이 시기에 참 수많은 대학생 피라미드 피해 속출이 발생하게 됐고요.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킨 끝에 2004년 1월 달에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이 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재팬라이프의 사회적 파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하면 피라미드, 피라미드 하면 자성료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 인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90년대 초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1년 아무웨이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미 90년대에 진출했던 선라이더, 포에버 리빙 등 외국계 다단계 회사들과 함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91년 7월 공정위가 아메이, 포에버 리빙, 홈케어, 한국폴라, 챔프라인 등 5개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에서 정부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다단계 불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93년에는 한국 아메이 지사장을 포함한 외국계 다단계 기업 지사장들이 결국 검찰에 구속되고 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납니다. 어떻게?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외국계 지사장들이 석방되는 사건으로 무마가 되게 됐고요. 이는 다단계 합법화의 계기가 되면서 95년 개정 방판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성료, 감금, 심지어 동반 자살이라는 숱한 오점을 남기며 계속 진행됐던 다단계 판매는 마침내 94년 9월에 변화를 맞이합니다. 정부 당국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양성화하되 사행적 요소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 방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95년 7월 새롭게 시행되는 방판법에 따라서 서울시는 같은 달 다단계 업체 등록 신고를 접수하고 다단계 판매는 합법화의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단계 판매가 본격적으로 합법화되면서 같은 해 외국계 다단계 업체의 국내 진출과 국내 대기업의 다단계 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뉴스킨, 렉솔, 허벌라이프 등이 국내 지사 영업을 개시하고 풀무원, 진로, 일진 등의 대형 그룹들도 다단계 사업에 속속 나서게 된 거죠. 또한 같은 해에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모집하는 통신 다단계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다단계 업계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96년에는 세제 시장을 두고 국내 세제 업체와 외국계 다단계 업체와의 세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외국계 업체가 국내 세제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자
국내 기업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세제공업협동조합과 손잡고 일간신문의 외국계 업체 선전 방식에 대한 비방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들은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97년까지 이 싸움은 계속됐고요. 외국계 기업에 큰 치명타를 입히게 됐습니다. 2000년대에는 IMF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의 연속이었고요. 불황이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 여파로 다수의 실업자가 배출되면서 다단계 산업에 배타적 성향을 보였던 화이트 컬러들이 다단계 업계로 대거 유입되면서 업계는 빈곤 속에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2000년 서울 경기 지역 업체들로만 1조 9천억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매출을 합치면 2조 원이 넘는 수치가 된 거죠. 2000년에 들어서서 회사들의 총 매출액을 보면 최소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해야 15위 안으로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다단계 시장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러나 총 매출액의 83%가 이 10위권 안에 이 회사들에 몰려있다는 시장 구조의 불안함은 여전했습니다. 2002년에는 JU 네트워크가 소비생활 공유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다단계 기법을 창안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JU 네트워크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물건을 많이 사면 수당을 더 많이 받아간다는 일종의 돈 놓고 돈 먹기식의 기법이었던 거죠. 이 결과 2004년 총 1조 4,9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으나 근데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이미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위험 단계에 달인 사업자,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수당조차 받기 못하는 우리 사업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납품 단가를 지급하지 못해서 도산하는 업체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업계 1위 업체였던 JU 네트워크의 모래성은 2조 다단계 사기로 대표가 구속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을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당시만 해도 1000개가 넘는 업체 수는 2021년 기준 10분의 1로 120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게다가 2021년 업계 전체 매출액인 5조 1831억 원 중 애터미를 포함한 상위 2개 업체가 45.3%를 차지하는 이 극심한 불균형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30년의 역사에서도 시장 구조의 불안함은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30년의 역사를 품은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는 야 그래서 기회인 거지, 누군가는 아유 그래서 못하겠더라. 유통경제지 넥스트 이코노미에서 지난 2012년과 2021년 두 차례 진행한 우리 설문조사 결과에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다단계 판매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설문조사 결과 다단계 판매업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80.5%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시민 10명 중 8명은 이 판매 방식을 알고 있어 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50대 연령의 인지 비율이 83.8%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회 경험이 많은 연령에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걸로 해석이 가능한 결과겠죠. 인지 경로는 어떨까요?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다단계 판매업을 알게 됐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을 통해서 인지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직접 경험이나 유튜브, SNS 등을 통한 인지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직접 경험이나 유튜브, SNS로 다단계 판매업을 알게 된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로써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지 여러분 다음 항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품질에 대한 평가는 이 모순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단계 판매 업계에서는 상품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쓰고 있고 실제로 애터미와 같은 일부 기업, 일부 제품은 이미 우수한 품질로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설명해드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그뿐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다단계 판매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절반이 넘는 51.5%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재구매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품질이 좋아서 제품을 사용했지만 재구매 의향은 39%에 그쳤습니다. 재구매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34.7%로 나타난 누가 주면 쓰는데 아유 내 돈 주고 사기는 아까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다단계 제품이니까 라는 응답도 32.4%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품질이 만족스러움에도 재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기 때문인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가격에 대한 인식입니다. 재구매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누가 주면 쓰는데 돈 주고 사기는 아까워서 라는 또는 다단계 판매 제품이니까 라는 답변을 이은 응답이 25.4%를 차지한 가격이 비싸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뒤는 19.9%를 나타낸 다단계 판매 제품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조사됐습니다. 품질이 떨어져서라는 답변은 7.5%를 차지했고요. 다단계 판매 제품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25.4%가 가격이 비싸서 재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단계 판매 사업의 부정적인 이유에 대한 문항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65.3%로 나타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였습니다. 다른 답변 중에서 판매 제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0.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재구매를 할 때는 제품 가격이 결정에 영향을 주지만 제품 판매 가격이 다단계 판매 사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재구매 시 제품 가격이 비싸서 망설인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의 비율은 3위에 그쳤기 때문에 1위, 2위를 차지했던 다단계 판매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한다면 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지으며 제품의 품질에 공을 들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전달하려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특징이 적절하게 반영된 응답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 방식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단계 판매 사업의 부정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이 뭘까요? 그렇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65.3%였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을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인식하게 됐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만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다단계 판매업의 부정적인 모습은 사업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언론 매체와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 기업 문화는 물론이고요. 사업자 개인의 사업 방식까지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답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어서 제품 사재기로 금전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라는 답변은 56.5%의 응답률을 보였고요. 지나친 사업 권유 때문에는 51%, 이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은 41.5%나 됐습니다. 지난 2012년 같은 경제지에서 실시한 다단계 판매 산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도 함께 참고할 만한데요. 당시에도 응답자의 93.5%가 다단계 판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 피라미드라는 것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 61%를 차지한 불법 판매 방식, 사기에 이어서 제품 구입 강요 59.5%,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돈 버는 사업이라는 것이 21.8% 순이었습니다. 신유통 분야의 무점포 판매 방식을 연상한 비율은 12.4%, 효율적인 마케팅 방식을 떠올린 비중은 2.5%였는데요. 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대목에서 큰 변화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다단계 사기 피해 발생 이유는 감언이설로
사업자의 피해 양산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단계 판매 사업 향후 발전성에 대한 답변은 보통이다, 그리고 부정적이다가 줄을 이뤘습니다. 이 다음에는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이 높게 나왔는데요. 이들은 다단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있다 42.8%, 관심 없다 38.5%의 응답률을 보였고요. 다단계 이미지 개선점 1순위로는 불법업체 단속 강화가 43.5%, 지나친 사업 권유 자제가 20.8%, 기타 항목에 이어서 사업주의 도덕성과 자질이 14%로 조사됐습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판매를 하거나 사기를 치는 등의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사업자의 잘못된 사업 방식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다단계 판매 사업을 권유받는다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 어떻게 나왔을까요? 2012년에는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0.7%였지만 2020년에는 1.1%였고요. 10.6%로 난 잘 모르겠다, 사업 설명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합하면 20%가 넘었습니다. 다단계 판매 사업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추가적인 수입 또는 견제하는 일을 대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중복 응답이 아닌데도 63.6%의 비율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50%였던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71.4%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언급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추가적인 수입 또는 견제하는 일을 대체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나타낸 63.6%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도 꼭 짚고 갈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이들 중에서 다단계 판매 사업으로 피해본 사례를 듣거나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이 절반을 넘었는데요. 하지만 피해 발생 시에 보상이 가능한지와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방식의 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준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것을 보상해주고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모여 결국 업계 사람들에 대한 평판과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단계 판매 회사와 CEO의 도덕성 관련 질문 항목에서는 응답자들 중 절반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단계 판매 회사 또는 CEO들이 전혀 훌륭하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28.6%, 훌륭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4%를 나타났습니다. 업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앞서 설명한 다단계 판매 사업에서 피해가 나오는 이유에 대한 답변과 맞닿아 있는 거죠. 가장 많았던 감언이설로 사업자의 피해를 양산한다라는 답변이 결국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업계 사람의 사업 방식으로 인한 업계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만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사업 방식과 원리 원칙을 따르는 건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소비자를 대하는 것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첫 시간을 맞아서요.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과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느덧 30년의 역사를 쌓았지만 개선할 부분은 아직도 많다는 것이 좀 느껴졌죠. 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은 성장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의 노력이 사업자분들의 성과와 그리고 결실을 결정함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이 산업의 인식과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일즈 연구소 셀렙의 최용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최용석 대표님과 함께 지난 30년 동안의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지난 30년이 그리 순탄했던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울러 앞으로도 해결해 나갈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업의 현실 속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알아보는 사업자들은 과연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애터미 성공 사업자이신 김범수 로열 마스터님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선택 기준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열마스터 김범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4가지 기준, 바로 경영자, 제품, 보상 플랜, 시스템입니다. 먼저 경영자를 봐야 한다는 것은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곧 그 기업의 설립 이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결국 경영자를 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다음으로 제품 판매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 그 자체이기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다음으로는 보상 플랜, 이건 사업자분들이 특히나 눈여겨볼 항목이죠. 합리적인 보상 플랜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열심히 발로 뛰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경영자, 제품, 보상 플랜, 시스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이 4가지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할지 오늘 그 해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영자는 곧 그 기업의 현재와 미래이고,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미래 시스템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영자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애터미의 경영자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애터미 창업자 박항일 회장님은 애터미를 세울 때 본인만의 잣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경영자, 제품, 보상 플랜, 시스템 4가지인데요. 경영자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품은 생필품이면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보상 플랜은 상중하가 균형 있게 분배되고, 또 시스템은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박항길 회장님은 이 4가지 조건을 갖춘 회사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찾아보았지만은 결국 찾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창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박항길 회장님의 이력 또한 독특한데요. 꼭 애터미라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경험을 미리 하신 분 같습니다. 17년 동안 그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계시면서 철저하게 좋은 제품을 찾아내고 또 원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백화점을 창업하여 운영함으로써 애터미를 플랫폼 기업으로 반철시킬 수 있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직접 판매 기업 순위 탑 10에 올려놓는 타건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됨으로써 그 도덕성 또한 검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박항길 회장님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사업자로서 최고 직급자까지 올라갔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그 해당 리그에서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끼고 또 그 단점을 타파하고자 세운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과도 본질적으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박항길 회장님은 먼저 시작한 사람만, 또 잘난 사람만 이런 독식하는 구조, 또 초기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진입비나 유지비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항길 회장님은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직거래를 통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만 있다면 진입비와 유지비 없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교과서대로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애터미는 상한선 제도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만 이 많은 수당을 지급하던 구조를 여러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구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나 또 지금 시작한 사람이나 모두가 평등하게 1번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동행, 또 그에 따른 동반 성장의 미덕과 또 고객의 성공을 경영 목표로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한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또 정선 상장의 문화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다. 늘 한결같이 소비자를 위한 유통과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그 기본 중의 기본, 또 원칙 중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박한길 회장님이 모 방송사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우리와 관계한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애터미의 변치 않는 경영 철학이자 애터미가 바라는 우리 미래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이야말로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소비만 해도 그 이익이 되는 제품, 그래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현실에서 일어나면서 좋은 제품이 증명되는 것 같아요. 2021년도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은 애터미의 원가 비율이 46.7%로 판매가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또 202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를 봐도 0.22%로 동종업계에서 가장 낮은 반품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애터미의 경우에는 100% 환불 교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품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애터미의 뛰어난 제품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계층만이 사용하는 특정 제품, 또 고급 제품들이 아닌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제품이 곧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생활하는데 필수로 지니는 아이템, 예를 들어서 휴지, 화장품, 치약, 칫솔, 샴푸, 라면 등등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생활 필수품을 좋은 제품으로 싸게 판매하면은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이 몰려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역시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죠. 두 번, 세 번 알아서 스스로 찾게 만들 수 있는 제품력 자체가 우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해서 또 찾게 하자. 애터미의 캐치플레이즈이기도 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토종 브랜드 애터미가 단시간 내에 글로벌 기업으로 비약적으로 성장을 이룬 가장 근간이 되는 명제이기도 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한다. 이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통의 본질이니까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려면은 최대한 싸게 공급받아야겠죠. 이 꿈같은 이론의 실제화는 바로 애터미의 간판 스타 해모임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해모임 다 아시죠? 초기 모 중소기업에서 판매했을 당시에는 77만 원이라는 초고가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그 판매가 부진해서 재고가 쌓였습니다. 이렇게 생산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박한길 회장님이 박리담의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가를 10분의 1까지 낮추면서 초반에 이 소비자와 사업자를 빠르게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애터미와 해모임이 만나게 된 것을 저희끼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스스로 재구매를 시도하는 소비자층이 만들어지면서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자는 애터미 정신의 플랫폼 구축이 가능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내외에 1,600만 명의 강력한 멤버십에 의한 바잉파워까지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곧 유통이며 또 유통의 기본이자 본질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판매업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어서 이익입니다. 애터미는 일품일사 원칙을 지키면서 애터미에 납품하는 합력사들이 품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더 좋은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소비자는 질 좋은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하고 부자들은 품질이 좋아서 구매함으로써 소비자층의 저변이 무한 확대되고 사업자는 절약한 광고비를 돌려받음으로써 모두가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 애터미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면서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이 되어 이웃들에게 제품을 알려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가격 자체를 낮추는 유통의 기본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원칙 중에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지키지 않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본 정신을 잊지 않고 충실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과 정도를 지킨 것이 애터미만의 강점이자 차별점이 된 것이죠. 네,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꼭 꼽아야 된다면 일단은 역시 애터미 해모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강력한 DAG행의 독보적인 기술로 이번에 세종대왕상까지 수상한 애터미 앱솔루트 스킨케어 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1초 칫솔이라고 애칭이 있는 누적 판매량 1억 개를 돌파한 애터미 칫솔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꼽겠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애터미 제품 중에서 3개만 꼽으라는 건 좀 너무 가혹한데요. 먼저 사랑하는 가족과 또 어느 누구에게도 권할 수 있는 그 절대 품질의 제품력입니다. 최고의 가성비와 가심비까지 충족되는 절대 품질을 말하는 거죠. 또 모두가 행복한 절대 가격입니다. 사업자에게 35%의 수당을 챙겨주고 또 회사에 이익이 되고 또 소비자 역시 만족할 수 있으면서 사업자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상생의 가격 경쟁력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의 또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 중심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2회 연속으로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꼭 필요한 제품을 좋은 품질로 그리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려고 하는 노력이 애터미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혹은 그 이상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과 소비자에게 모두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죠. 그렇게 그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야말로 특히 사업자분들은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각각의 회사가 정하는데요. 상중하가 균형 있게 분배되는지 또 간단하고 쉬워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지 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지를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보상 플랜인가? 또 지금 시작해도 내가 늦지 않은가? 또 내가 소개한 사람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 봐야 하는데
여기 애터미의 보상 플랜에 그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경우에는 초기 사업을 위한 진입 비용과 월간 유지 조건에 강제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선점한 사람들만 돈을 벌고 과부하 문제로 보상 플랜을 자주 바꾸는 불안정한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그 타고난 제품력을 앞세워서 과감하게 진입비와 월간 유지를 없애고 바이러니 마케팅을 채택해서 무한 단계로 내려가는 것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나의 능력보다 더 큰 성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상한선을 만들어서 누구나 1번 사업자가 되게 하는 꿈의 마케팅을 완성했죠. 소비만 하는 사람도 일정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수당 비중을 높이고, 또 모든 매출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엔가 제도, 또 점수로 환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바이러니 마케팅의 그 고질적인 문제점인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불안했던 이 바이러니 마케팅을 완성함으로써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공자가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꾸준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바로 교육 시스템을 뜻합니다. 이 교육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일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이 교육 시스템을 성공한 리더들이 갖고 있어서 좋은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 리더들이 찍히면 성공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터미는 이 모든 성공 시스템을 회사가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어서 스폰서나 라인과 상관없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집단 성공이 가능한 꿈의 시스템입니다. 애터미의 차별점은 바로 이 시스템을 전적으로 회사가 운영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바로 리더인 셈이죠. 애터미에서 이 시스템이라는 의미는 사업을 원하는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성공하고 또 성공자가 걸어간 길을 후대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또 성공할 수 있다. 이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애터미의 원데이 세미나, 보업가 세미나, 이 석세스 아카데미 등 코어 성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오면서 시작한 ABR 시스템과 또 추가적으로 계속되는 ABI, 또 ABC 시스템 속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등 애터미가 직접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따라만 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늘 사업자와 소비자를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을 갖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애터미는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서 캄보디아, 필리핀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이 다 내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 좋은 제품, 나이와 성별도 인종도 상관없이 모두가 한눈에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게 된 것 자체가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원리를 가지면서 플랫폼 기능도 하는, 그러면서 수단까지 제공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애터미는 이를 접목해 성공시킨 유일무이한 회사고요. 바라는 미래가 있으신가요? 계획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꿈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행동하세요. 현재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균형 잡힌
정의로운 보상 플랜으로 모두를 1번 사업자로 만들어주는 이 특별한 기회를 모두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동반자 애터미와 함께 미래로 힘차게 도약하는 새 시대의 리더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때 알아봐야 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애터미가 왜 경쟁력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시 최용석 세일즈 연구소 대표님과 함께 유통회사와 경쟁하는 애터미라는 주제로 한계에 직면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을 뛰어넘는 애터미만의 차별화 전략과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일즈 연구소 셀렙의 최용석입니다. 여러분, 나이키의 경쟁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뭐라고요? 아디다스? 언더아머?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게임으로 외부 활동이 적어진 상황을 두고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애터미의 경쟁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거기? 자, 거기 말고요. 애터미는 다단계 산업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으로 유통회사와 경쟁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애터미가 왜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 일반 유통회사와 경쟁하려 하는지, 과연 그럴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다면 경쟁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접하셨을 이야기지만 애터미 사업은 유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유통의 본질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것,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최단거리, 최소 비용으로 연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유통사업을 하고 정의하기에 앞서서 애터미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이 정말 저렴하고 좋은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 기준은 간단하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제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전부터 써왔던 그 제품보다 이 제품이 좋은가? 그리고 가격은 저렴한가? 이 세 가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과연 자기의 판단은 믿을 만한가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전문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생산자로서의 전문가, 유통업자로서의 전문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비자로서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 직접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써봤던 화장품, 칫솔, 샴푸보다 이 제품이 더 좋다, 나쁘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기존에 구매한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지 저렴한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시죠? 내가 전에 사서 쓰던 것보다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더 저렴하다고 판단되면 이 제품은 계속해서 사야 되겠구나. 이 제품을 사서 쓰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야 할 제품 유통 채널만 바뀌는 겁니다.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나의 유통으로 보고 소비자 이익의 원칙으로 판단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쓰던 건지 정말 사고 싶은 건지 품질에 만족하는지 다른 유통 채널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이것들이 바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일부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물건을 사긴 하지만 당장 볼 수 있는 이익은 없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 구입해야 수당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러면 투자일까요? 그렇다면 그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의 성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투자는 그 투자를 잘해서
투자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 이익을 보는 것이고 투자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회사들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유통 사업이 아니라 투자, 투기 사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 투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주변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은 사회적으로 평판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소비하고 있는 제품의 회사가 그러니까 애터미가 유통 사업을 하는 곳인지 투자, 투기 사업을 하는 곳인지 구분하는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손을 들고 O 또는 X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취급하는 제품이 생필품인가? OX. 두 번째, 품질은 만족스러운가? 세 번째, 어느 유통 채널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추고 있는가? 어떠세요? O, X? 답이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애터미는 철저하게 이 3가지 기준에 맞춰서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애터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제품 철학으로 여기며 같은 가격일 때 어떤 기업도 애터미의 제품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품질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애터미가 창업 이래 지금까지 실천해온 절대 가치입니다. 상대 품질, 상대 가격과는 다른 거죠. 다른 제품의 품질, 가격과는 상관없이 유지되는 절대적인 품질과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생필품이잖아요. 생활 필수품은 애터미에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사서 쓰게 되는 제품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애터미는 최상의 품질의 제품을 최저 가격에 팔겠다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철학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양질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이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찾을 수 없다. 그저 저급한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제품을 생산할 때 가장 먼저 품질을 결정하게 되고 절대 가격을 위해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고수하기 위한 핵심 가치인데요. 협력사에는 상생 협력을 통한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애터미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힘을 합한다는 협력은 상호 간의 일체감을 고양하기 위한 애터미의 용어로 개체감이 중시되는 협력과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애터미는 갑과 을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 대신 일품목을 원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협력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납품 후 즉시 100% 현금 결제를 하는 것은 물론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게는 원자재 구매를 포함한 운영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터미와 거래하는 협력사들은 애터미의 글로벌 법인의 제품 수출 기회도 함께 가지게 되며 협력사가 잘 되면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면 애터미가 성장하게 되며 애터미가 성장하면 협력사도 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반 성장의 문화를 통해서 애터미가 추구하고 있는 모두가 같이 잘 사는 길입니다.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께서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면 잘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서 최고의 제품만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한국의 새로운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 최고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 복잡한 중간 마진과 광고비를 줄이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유통 문화, 원리 원칙대로 만드는 제품을 원리 원칙대로 팔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터미에서 강조하는 원리 중심의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유통의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통의 원리는 매우 단순한데요.
저렴하고 좋은 생필품은 팔린다라는 거죠. 애터미는 저렴하고 좋은 생필품, 소위 잘 팔리는 생필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출시된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절대 품질의 제품을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미 구축된 고도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기회, 누구나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애터미는 처음부터 유사 업종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유통 라인, 즉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백화점과 품질 경쟁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름하여 대중 명품 전략입니다. 흔히 메스티지 전략이라고 하죠. 메스티지랑 대중을 뜻하는 메스와 명품을 뜻하는 프리스티지 프로덕트의 합성어로 대중 명품을 지칭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대중 명품 전략으로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애터미의 성공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터미의 원칙 중심의 경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칙 또한 매우 간단한데요. 사람들에게 유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의 목적은 뭔가요? 그렇죠. 이윤 창출이죠. 박한길 회장님은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 있다고 적시한 이 경영학 교과서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경영의 목표로 둬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개념은 애터미 사운 1번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애터미의 세 가지 창업 이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생존, 속도, 균형입니다. 생존은 한 번 태어난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기업이 망하면 전후방으로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기업의 직원, 협력사, 사업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업은 책임감을 느끼고 경영에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 이 속도는 애터미의 가치 창출의 원리입니다.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속도를 내는 방법에는 병렬 속도, 승수의 법칙, 시간 압축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춰서 나름대로 속도를 낸다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마지막 균형은 창출된 이익을 애터미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출된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에는 고도의 균형 감각이 필수입니다. 박한길 회장님은 경영권에 힘이 실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눔의 균형을 잡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영의 이해관계자, 즉 소비자, 생산자, 임직원, 판매사업자, 국가, 사회, 경영 당사자에게 얼마나 균형 잡힌 분배를 하느냐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장 민감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무 물통 이론, 즉 최소율의 법칙 때문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마케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꼭 필요한 물건, 생필품이라고 하죠. 꼭 필요한 물건이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만족스러워요. 쉽게 말해서 저렴하고 좋아서 쓰게 된 겁니다. 이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야, 이 제품 되게 좋더라. 이 저렴해. 괜찮아. 너도 한번 써볼래?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사용한 이웃 사람도 이 제품이 만족스럽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에게 소개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의 거대한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집단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했다고 나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인데요.
경쟁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어차피 써야 하는 것이 생필품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누구나 무조건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말로만 생필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구는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이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석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이불을 덮고 자면 소화불량, 당뇨, 혈관질환 싹 사라집니다. 바로 자석료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 자석료 꼭 필요하지도 않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제품을 원가 30만 원에 가지고 와서 200에서 300만 원에 판매했던 그 제품, 자석료. 이렇게 생필품이 아닌 것들, 그리고 생필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에 쓰던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제품들이 많았던 거죠.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제품을 보면 품질이 특별하다고 광고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높아 이 구매하기에는 망설여지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구매를 결정하기 어려운 거고요. 고민 끝에 구매를 해서 썼는데 다른 제품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도 왜 이 물건을 사느냐?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달 수당을 받으려면 이달에도 얼마 이상을 사야 하고 팔아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것이 값싸고 품질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욕 먹으면서까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너 제발 그 사업 좀 하지 마라. 라고 말리는 현상까지 생긴 거죠. 또 어쩔 수 없이 제품 하나를 사주고도 뒤에서는 아유, 진짜 다단계꾼들, 형편없는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할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 때는 100%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죠. 수당을 받기 위해 보상을 생각해서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단지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품질이면서 10%, 20% 정도 저렴하다면 추가 수당이 없더라도 구매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면 고마운 생각이 들면서 반복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터미는 평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쓰던 진짜 생필품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수당 없이도 반복 구매를 할 만큼 훌륭한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운영되었던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다른 점입니다. 쉽게 말해 쓰면 돈이 되는 구조라는 건데 소비자에게 더없이 매력이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합리적인 구매를 했을 때 소비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데요. 소비자는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진짜 내가 필요한 생필품인가? 이 쓸데없는 제품 구매하라고 부추기진 않는가? 따져보게 됩니다. 칫솔, 치약, 화장지. 어차피 내가 살 제품인데 이전에 쓰던 것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거죠. 안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소비자로서의 1차적인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로서의 이익 외에 2차적인 이익까지 주어지죠. 소비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35%를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좋은 제품을 매일 할인가에 제공하고 엄청난 적립 혜택까지 주는 셈이죠.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유통채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로드샵 등에서 구매할 제품을 애터미에서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혜택을 받았는데 여기에 35%의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 이것이 애터미 사업의 본질이고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애터미 사업에서는 무리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제품 구매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지 조건이 없다는 건데요. 애터미가 유일하죠. 하루에 평균 3만 건에서 4만 건의 주문 건당 평균 주문액은 7만 6천 원으로 일반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평균 구매액에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정상적인 소비 매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방문 판매 회사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할인 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로드샵과 경쟁해서 그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이러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간 결과 3년 연속 매출 1조를 넘긴 회사로 급부상했고요. 지금도 매출은 계속해서 진작하고 있습니다. 애터미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름다운 마케팅인 이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소비자는 품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매함으로써 이익을 보고요. 사업자는 자신의 소비 플랫폼을 통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얻게 됩니다. 또 생산업체는 과다한 경쟁 속에서 무리한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일품 일사 원칙 하에 제품의 품질 향상에만 신경 쓸 수 있는 동반 성장의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모두가 이익이 되는 애터미 생태계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는 애터미만의 아름다운 마케팅, 오직 애터미에만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유통회사와의 경쟁하는 애터미라는 주제로 어느 유통회사와 견주어도 애터미가 손색 없는 이유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애터미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경쟁하지 않는 이유, 바로 철저한 유통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형 매장에 방문해서 제품을 살 때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는 원리와 원칙을 고려해서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의 원리, 원칙대로 하면 잘 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름다운 마케팅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언제나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소비자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일즈연구소 셀럽의 최용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터미는 철저한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경쟁하지 않고 무한 경쟁 시장인 유통시장에서 싸고 좋은 상필품은 팔린다라는 이 원리 원칙에 충실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비자는 품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매함으로써 이익을 보고 사업자는 자신의 소비 플랫폼을 통해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고 생산업체는 과다한 경쟁 속에서 무리한 출혈 경쟁이 아닌 일품 일사 원칙 하에 제품의 품질 향상에만 신경 쓸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생산업체와 애터미 모두가 이익이 되어 애터미 생태계 안에서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애터미 사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1주차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소비자들이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이유와 애터미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청하신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1주차 어떠셨나요? 성공을 향한 첫걸음,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요? 마지막으로 1주차 과제학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의 첫 번째, 꿈에 대해서 학습하신 후 학습 노트에 있는 다양한 꿈에 대한 과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를 제출하신 후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것 잊지 않으셨죠? 책 읽기부터 미팅 참석까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시면서 세일즈 마스터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1주차 강의를 통해 예비 사업자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길 바라며 2주차에서는 시스템 소득의 필요성과 애터미 사업을 통한 시스템 소득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주차 학습 과정을 마치고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2주차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전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